33번. 컨선이 명사로는 뭐 하는 거야? 뭐 관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이렇잖아, 그지? 그리고 얘 자체가 동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 그리고 타동사로 쓰여. 그래서 컨선 A라고 이렇게 쓰이면은 얘는 A와 관련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컨선 A, A와 관련되다. 타동사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주어가 A를 할 수 없다, A가 아니다. 이런 부정의 표현이 나오고 any more than B라는 표현이 붙을 때가 있다. 그럼 직역을 하면 A는 B보다 더 많은 A 할 수 없다, A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B보다 더 많은 A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B 그냥처럼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B처럼 주어는 A 할 수 없다, A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기억나? 어제 no more than 하면 얘는 무슨 뜻이었었지? no more than 오직. 알겠지? 겨우, 오직 이런 느낌이었고 부정 any more than은 B처럼. 너무 헷갈려, 그렇지? 그래서 웬만하면 직역으로 너희가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좀 살아있으면 그대로 가주면 되는데 이따 한번 나왔을 때 보자. 얘도 빈칸 문제가 되겠고 여기 중간 정도의 빈칸이 있습니다. 에픽 뭔지 몰라, 그지?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썼다. 사람의 마스터는 그다 컨펌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whatever that man seeks or assumes 라고. 한 문장부터 또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데 뭔가 확인하거나 제거한대. 그 사람이 추구하거나 얘도 피하다라고 나와 있지? 피하는 무엇이든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마스터다, 스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건우야, 괜찮아? 이해돼? 또 이거 딱 보면 느낌 오잖아, 그지? 이제 이 정도는. 이거는 엄청난 뭔가 비유적 표현이고 내가 아무리 봐봤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장이다. 넘어와.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 가세요. 자, 만약에 당신이 의존한다면 no one except yourself. 너 스스로를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네 노라. 뭐 하기 위해? 너의 desire,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를 제외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너는 가질 것이다. no master, 스승을 가지지 않게 될 거란 얘기인데 other than yourself, 너 자신을 제외한. 그리고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얘도 다시 한번. 너가 너를 제외한 스승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는 너를 제외한 스승은 없을 거란 얘기야.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자유로워질 거다. 뭔가 플러스 느낌은 난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알맹이만 한번 뽑아볼게. 첫 번째, 요거겠지? 자, 의존을 하는데 너 자신에게 의존한다. 이런 것들은 쫙 날려줍니다. 이런 거에 또 집착하지 말라. 우선은 주어 동사 목적어. 너가 자신에게 의존을 해. 그러면 널 제외한 스승은 없어. 결과만.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최대한 줄이고 알맹이. 스스로한테 의존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좀 넘어갈 만하잖아 이제. 자, 스토익의 철학자. 이 철학이라는 것은 was about that. 그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taking charge of your life.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take charge.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걸 배우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 너의 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성취하기 위해,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에 너가 can't 할 수 없는 것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역시나 많은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이거나 다 같은 얘기가 될 거잖아. 나일이니까, 그지? 그래서 하나 정도만.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얘 나왔잖아. 필라소피. 철학 얘기야. 철학 얘기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거든. 받아들여야 돼. 그럼 연결이 좀 되네. 스스로에게 의존을 해.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라니.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다. 그럼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 자, 특히나 이 스토익은요, 경고합니다. against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거라니. 그럼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요 앞에 있는 것이 얘에 관한 내용이니까 경고란 얘기는 이거랑 반대 진술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예상하건대. 그래서 지금까지만 정리해 보면은 스스로에게 의존을 해야 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개념이 아닐까? 라고 잡아두고 이것의 반대 개념이 올 수도 있겠다. 첫 번째 단서로 이걸 가지고 가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여기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당연히 경고했어. 뭐를 경고했는지. 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네. It's not our circumstances that get us down, but rather.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인 것 같습니다. 그지? 자, 강조 구문이 나오면은 뭐 해라? 이거 강조한 거다. 아무튼 여기에 힘이 빡 들어가야 돼. 지금까지는 철학 얘기니까 뭐 키워드 중심으로 가볍게 뽑아냈다면 여기는 힘이 빡 들어가야 돼요. 강조 구문이니까. 자, 우리의 환경이 get down 하면은 뭔가를 아래로 데려가는 거니까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이런 얘기거든. 환경이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환경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가? Judgment we make about them.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판단. 판단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시킨다. 이런 얘기지. 정리. 어떤 환경이나 상황.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판단. 우리의 판단. 이것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담을 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잖아, 그지? 밑에 좀 더 보면 돼. 대신에 저렇게 기준을 잡아주라고.
그래서 포인트 되는 꼭 필요했던 부분들만 표시하자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부분들이 되겠다. 이런 거 다 안 봐도 된다고. 이것만 날려도 얼마나 우리한테 부담이 확 줄어들어, 그치? 자, consider anger. 분노를 생각해봐라. 여기서부터 예시를 들어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줍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다. B에게. 자, 읽으면서 너희는 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될 때까지만 읽으면 돼. 알았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우리를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아. B에게. 만약에 그 B가 우리의 소풍을 망친다면 B한테 화를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것은 silly,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왜냐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B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 화를 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연결이 돼. 그래서 B 여기다가 화내는 거 얘는 바보 같은 일이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B에다가 화를 내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여기에 대한 상황 판단이란 얘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아니면 요게 애매한 말이었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내용만 사실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됩니다. 하나 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화를 낸다. 만약 누군가가 mistreats us, 우리를 잘못 대하고 차별 대우하는 거야. 이거는 좀 화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컨트롤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러네.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any more than 아까 뭐뭐처럼 B처럼 우리가 can stop rain 비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바꿀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부정이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can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문맥상 분명히 이해했겠죠. 비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람도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똑같이 silly한 것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반복이 되면서 비가 됐던 다른 사람이 됐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데에다가 화를 내는 거 이것은 마이너스다. 바보 같은 일이구나. 공통분모가 보였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지만 마무리까지 해볼게. 자,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진술도 해준다 이제. It just has pointless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다. as 나왔으니까 형용사 앞에 is니까 as겠지 뭐. 그치? 좀 미리 예상하면 좋았었고. 타인을 묶다. 우리의 감정이나 행복의 감정을 어디에 묶는 거냐면은 altering another individual's behavior.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다가 우리의 감정을 묶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쟤가 좋아야지 나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어리석다. 뭐만큼이나 it is to tie them to the weather. 날씨에다가 자신들의 감정을 묶는 것만큼이나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지.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기분 좋네?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나 기분 안 좋아. 이거 되겠니? 바보란 얘기.
아니, 왜 바꿀 수 없는 거에다가 자꾸 자신의 감정을 묻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 만약에 이 concerns anything, 여기 나왔던 그것이 무언가와 관련된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무언가와 관련된다면 어떤 무언가냐면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은 무언가랑 관련된다면 준비해라. 이렇게 말할 것을 준비하세요. 그것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날씨, 다른 사람,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건 너에게 아무 의미가 아니라 너의 감정에 영향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가장 명확한 표현은 요거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다가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얘랑도 연결되니? 괜찮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가 책임져야지 다른 것, 네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것에다가 너무 많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답이 되는 포인트는 사실 여기만 봐도 충분히 답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까 처음처럼. 자, 보기 볼게. 1번에 어떤 주장을 합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주장을 한다. 뭐 전혀 상관없는 거지. 지금 이 상황만 찾으면 돼. B한테 화내는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판단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역시 아무 상관없는 거지. B에다 화내는 거. 반응을 한다. 감정적으로 무엇에? outside your control. 너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느껴지니? 답이잖아, 그지? 막 B에다가 화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다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화를 낸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4번에 pretend to 뭐뭐인 척한다. comprehend가 이해하다가 되는 거죠. 너가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를 하는 척 하다. 상관없고. 5번에 rationalizing 뭔가 합리화시킨다는 얘기지. 너 스스로에게 어떤 사실을 상황이 통제 밖에 있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합리화시킨다. 3번이 답이라는 거 알겠지? 자, 34번은 71%로 얘도 좀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얘는 한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대신에 뭐는 좀 주의하냐면은 정보가 엄청 많을 거야. 스토리 구조야. 뭐만 내가 최소한으로 뽑아와야 되나? 그거 신경 쓰면서 한번 읽어보자.
됐어. 음. 15초 후에 확인. 잘했네. 요게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약간 상식적으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높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 읽을 때 해석할 때는 문제는 없었을 거야. 그지? 쭉쭉 잘 됐고. 자, 하나의 스토리 구조잖아. 뭐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쭉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이런 건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뽑아내주면 돼. 일본 사람들은 used to 가지고는 했었다. 예전엔 가지고 있었다네. 색깔의 단어인 아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단어는 span both green and blue니까 녹색과 파란색 둘 다를 스팬한다. 스팬이 기간이란 뜻이 있듯이 어우르다, 뭐 포함하다 이런 뜻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는 게 아우라는 단어라는 얘기지. 우리나라 버전으로 보면 약간 푸른색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럼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다 포함되는 약간 푸른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중요하겠다. 빵 표시 들어가야 되고 현대 언어에서 아오는 come to be restricted 제한이 되게 되었는데 대부분 파란색으로 제한이 되었다. 쉐이드도 색조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초록색은 일반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미도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다. 자, 여기도 포인트만 잡아가면은 아하, 머릿속엔 뭐만 남아있으면 되겠다. 아오가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개였는데 결국 지금은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다. 이인 거지. 아오는 이제부터 파란색이어야 돼.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미도리로 나타내주는 거고 이런 건 가볍게 읽으면 되겠지. 중요하면 반복될 거라고. 포인트는 아오는 파란색이다. 이거. 자, 그러다가 최초의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이 수입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정보다, 그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어. 신호등이 수입됐어.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설치가 된 거야. 일본에 1930년에. 자, 그것들은요, 이 신호등은 just as green as elsewhere. 다른 어떤 곳에서처럼 녹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신호등이 들어왔네. 얘는 녹색이야. 우리나라 신호등도 녹색이잖아, 그지? 녹색이죠. 빨간색이랑 녹색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연결어. 또 이게 중요하다. 잘 봐라 이런 얘기잖아. 일반적인 펠러런스 밑에 어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휘집에서 go light, 요게 멈춤이 아니라 가세요라는 불빛을 말하겠지. 가세요라는 불빛이 뭐라 불렸냐면은 아오 싱구라고 불려졌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불려졌다는 얘기지. 원래 아오는 파란색을 나타내야 돼. 근데 신호등은 녹색이야. 그래도 뭐라고 이걸 불렀다? 아오라고 불렀다는 얘기지. 지금 색깔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지? 이렇게. 여기서 뭔가 좀 정상은 아니구나 이게 느껴졌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야. 왜냐하면 세계의 주요한 일본 예술가들 팔레트의 색깔들이 전통적으로 이거였기 때문이다. 역시 여기에는 집착할 필요가 우선 없습니다. because 절이기 때문에 우선 주절 요것만 우선 가져가는 거야. 중요하면 또 나오겠지, 그치? 요것만 가져간다. 자, 그러한 레이블은
호칭이 되는 거지. 이렇게 딱 이름 붙여주는 거. 아우라는 거. 그린 라이트에게. 즉, 녹색 신호등에게 파랑이라는 아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이렇게 레이블한 것이 did not appear so out of the ordinary at first. 처음에는 정상 바뀐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상해 보이진 않았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뭐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던 연관성, 이 아우와 녹색의 연관성, 맨 처음에는 그지? 둘 다 포함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색해 보이진 않았다. 역시나 이런 거에 또 집착하고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아,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았구나.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지. 처음엔 이상하지 않았다. 계속 주절 위주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그지?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 다 주어 동사 주절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but 여기 무조건 그지? 하지만이니까 또 집중. 여기 집중하라는 얘기야. 여기 집중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 녹색과 dominant meaning of the word owl, owl의 지배적인 의미, 즉 파란색을 의미하는 거겠지. owl가 의미하는 그 파란색이란 의미와 녹색깔, 이것 사이의 차이가 awkward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네. 아,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야. 처음엔 괜찮았지만 이거 안 맞네. 어색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 국가들은 어떤 국가? less assertive. assertive도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좀 뭔가가 확고한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 assert 자체는 주장하다였으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이 덜 강한 나라들은 아마도 뭐뭐 했을 것이다. opt for니까 선택을 했을 거란 얘기야. 택했을 것이다. 어떠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바꿔버리는 official name of go right. 그지? 이렇게 가는 신호등의 불빛의 공식적인 이름을 미도리, 그냥 녹색불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녹색불이다 이렇게 바꿨을 거란 얘기야. 자, 지금 뭘 바꿉니까? 이름을 바꿨을 거란 얘기지. 이름 바꾸면 이게 상식이야. 그런데 일본은 나소 그렇지 않았다. 아, 지금 두 개가 어색해. 문제가 생겼는데 일반적인 나라 같으면은 뭐를 바꿨으라는 거란 얘기야? 이것의 이름이잖아, 이게. 이름을 변화를 시켰을 거란 얘기지.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alter the name to fit reality. 현실에 맞게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뭐뭐 하기보다는 이 일본의 정부는요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발표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름은 바꾸지 않았구나. 다른 해결책을 이용했다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어, 그지? 다른 해결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 자, 그래서 go light는 would be color 색깔이 될 것이다. 어떤 색깔? better corresponded to 일치하다라는 뜻이잖아. 뭐뭐에 일치하다. The dominant meaning of owl. owl의 지배적인 의미와 일치하는 색깔이 될 것입니다. 그럼 owl의 지배적인 의미 무슨 색깔이었어? 파란색이었지?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즉, go light가 파란색과 일치하는 색깔이 될 것이다. 이거지. 자, 그럼 두 개를 묶어주면 돼. 아, 이름을 바꾸지 않았구나.
아우라는 이름은 그대로 썼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파란색과 일치하는 색깔로 신호등이 될 것이다니까 뭘 바꾼 겁니까? 아예 신호등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다는 얘기. 이해돼?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신호등 불을 아예 불을 파란색으로 바꿨구나. 이게 말이 돼 이게? 처음에는 딱 보는 순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일본 가본 사람은 알 거야. 나도 안 가봤는데 실제로 거기는 신호등인데 팔았습니다. 초록색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파란색 있지? 파란색으로 신호등을 바꿔버렸어. 또라이 아니야? 이름만 바꾸면 되지 뭘. 그래서 뒷부분에 포인트 되는 부분은 여기. 하지만 어색하게 느껴졌네. 이거 합쳐서 그냥 여기다 뻥 집어넣으면 됐어. 자, 1번. 현실이 바뀌어야 했다. 바뀌어야 한다. 이름에 맞춰서. 현실이 이름에 맞춰 바뀌어야 된다. 이름은 안 바뀌었어. 현실? 이게 신호등이잖아. 그치? 이게 바뀌어. 괜찮네? 이렇게 되고. 언어인데, 언어가 반영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언어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제대로 이해하는데 뭐 다 답처럼 보일 거야. 신호, go right가 따라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을. 그랬으면은 파란색으로 바꾸면 안 됐었지. 뭐의 사용? 아우라는 단어의 사용. go right에 대한 아우의 사용이 banned 될 것이다. 금지될 것이다. 완전히 반대 진술이죠. 이름은 바꾸지 않았어. 지금도 거기는 아우라고 계속 부른다는 얘기야. 그것들이 not change, 바꾸지 않을 것이다. go right의 색깔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반대 진술. 실제로 파란색으로 바꿨다라는 내용이 와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건 1번이다. 괜찮니? 자,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자. 가보자. 자, 순서 삽입이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연습했었던 논리들을 좀 활용을 할 건데 37번에서 우선 표현 하나만 find expression in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게 표현을 발견한다 어디에서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말 자체가 이상하지? 뭐뭐로 나타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A에서 표현을 발견한다. A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나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자, 주어진 문장 봐보자. 오늘날 역사적인 아이디어인데 integrating nature, urban 혹은 suburban space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 통합하는 거지. 결합하고 통합을 하는데 자연하고 도시 혹은 외곽 지역을 서버번이라고 하니까 도시나 외곽 지역의 공간과 자연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생각들이 find expression이 어디에서 표현을 발견한다? 이걸로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나타나 다양한 해석으로 나타낸다. sustainable urban planning으로서 지속 가능한이니까 이건 친환경적으로 받아들이면 됐었지. 친환경적인 도시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자, 사실 역시나 이 표현도 뭐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만 잡으면은 자연과 도시를 통합하는 거잖아. 그지? 자연과 도시를 통합해. 이게 뭐다? 친환경적인 도시 계획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잖아. 자연,
플러스 도시. 이게 친환경적 도시계획이다.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이렇게 잡아줘. 그리고 이제 너희들한테 시간을 주고 순서를 한번 맞춰볼 건데, 하나만 얘기할게. A, B, C 중에 뭐가 처음에 오는지의 단서가 분명히 하나 있어. 근데 그게 쉽게 보이진 않는다. 그걸 한번 지금 찾아서 첫 번째가 뭐인지만 한번 찾아보자. 힌트. 첫 등장. 시작 지점이 분명한 부분이 있거든. 요걸 찾아서 처음 순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자. 쉽진 않습니다. 이거 어렵다 꽤. 그렇게 간 이유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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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저기 지금 힌트 줬던 것처럼 분명히 ABC에 다 등장하는데 처음이라는 게 분명히 딱 드러나 있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 그것만 한번 찾아보자. ABC에 다 들어가고 이게 처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응, 응, 그렇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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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주네. 거의 다 맞았는데 100% 잘했어. 응, 응, 잘했어. 그것만 찾아도 지금 상당히 성공이지. 재훈이 또 다 했나?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응, 응, 응.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그런 것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얘랑 비슷한 얘랑 똑같지. 너는 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 등장하는데 걔가 여기가 처음 등장이구나 라는 게 보이는 지점이 있어. 그걸 지금 한번 찾아봐. 자, ABC가 다 however 이렇게 시작하고 그치. 다 보시고 A번 봤을 때는 우선 명사적 힌트가 여기 있었다 그치.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들이라는 명사 힌트를 활용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에 이러한 디자인들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 딱히 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자연과 도시를 통합을 해서 친환경 도시 계획을 세운다.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디자인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얘는 표시를 했었어야 돼. 뭔가 디자인이 나오고 A가 나오겠구나. 2번도. 하지만, 크리틱스, 비평가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이 프라이어러타이즈 우선순위를 합니다. 미적이고 어떤 생태학적인 이때는 관심이나 걱정들이 되겠지. 명사니까 이러한 걸 우선시하더라. 뭐보다? 인간의 필요성보다. 여기는 명사적 힌트 없습니다. 그치? 이제 내용으로서 어떤 상황이다? 인간의 요구보다는 이런 미적이거나 생태학적인 관심을 우선시한다. 인간보다는 얘가 더 먼저인 상황이구나. 요거는 잡아주면 되겠다. 3번도 to however야. 그리고 social justice, 사회적인 정의의 역할이라고 돼 있고 이러한 접근들에서 사회적 정의의 역할은 매우 컨트로버셜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사회적 정의가 공정성이 논란이 된다. 내용은 솔직히 다 안 들어와. 자, 그럼 역시나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게 명사적 힌트로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문장에 이러한 접근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 사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없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를 보통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부터 꼬여가지고 이제 다치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C에서의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게 그냥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시와 자연을 통합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자. 이게 접근법이라고 표현이 지금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연결이 안 된다. 대신에 아까 내가 ABC에 다 등장하는데 여기가 처음이야 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졌는데 A에서도 지금 여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가 등장을 하고 B에서도 등장하죠. 어바니스트 등장하고 C에서도 어바니즘이 등장합니다. 다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얘기가 여기가 첫 시작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C가 처음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되게 쉽게 풀려. 솔직히 내용도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 사회적 정의 나오고 앞에서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그치? 그래서 뭐 내용으로 연결해 보자면은 이렇게 우리는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하지만 이런 도시 계획, 친환경적인 계획에서 사회적인 공정성 이건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공정한 건 아니다. 공정한 건 아니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 뭐 풍경의 도시화 정도 되겠지. 풍경의 도시화는 비교적 최근의 계획 접근법입니다. 요즘 최근에 생긴 거다. 어떤 접근법이냐면 주장을 해, advocate, 옹호를 한다가 되는 거지. Native Habitat Designs. 자, 내용상의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거지. 네이티브니까 토착의, 그냥 그 지역 그대로의 서식지 디자인을 옹호하는 접근법이다. 그리고 그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 다양한 종들, 거기 살고 있는, 거기 있는 뭐 나무들, 이런 종들을 포함한, 연결되죠? 자연을 좀 이렇게 그대로 보존하고자 한다는 느낌. 그리고 풍경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풍경이냐면 require low resource use, 낮은 자원의 사용을 요구하는. 역시나 다 버리고 좀 포인트만 잡자면 얘만 봐도 되는 거죠. 어차피 다 묶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A에 이러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잡아놨어.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것들이니까.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 디자인이란 말이 다시 반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장에서 너희가 보면서 이게 디자인 맞나? 뭐 될 수도 있겠네, 이 정도로 생각이 될 거라.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내용이 되는 거지. 연결성, 통일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번을 보면은, 하지만 이런 도시 풍경 도시화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걸 발견하게 되냐면 이런 디자인들이 do not prioritize, 우선순위하지 않는다야. 그리고 natural environment, 여기 보면서 빵 느껴지게 되는 거야. 아니 분명 방금 이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서식지를 그대로, 그지? 네이티브, 많은 종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것이 자연적인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야. 왜? 그렇게 되려면 이 디자인이 방금 그 디자인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 서식지 그대로 살려놓은 디자인이 친환경적인 걸 우선시하지 않는다? 이상한데? 느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어. 그럼 비록 가볼 수밖에 없겠고, 하지만 비평가들은 뭐라고 하냐? 이러한 도시 풍경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 하더라. 미적인, 여기 나오잖아. 생태적인 어떤 관심을 뭐보다 인간의 요구보다는 우선시 하더라. 맞는 상황이잖아. 그치? 서식지를 그대로 보호하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약간 자연을 더 중요시한다? 괜찮은 거지. 그치? 자, 대조적으로, 이제 여기서 대조의 개념이 나와서 새로운 도시화라는, 얘랑 이제 다른 개념이 되겠지. 다른 개념인 거야. 새로운 도시화라는 게 있어. 이건 또 다른 접근법인 거야. 또 다른 접근법이고, popularized, 막 인기가 많아졌네. 1980년. 일도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촉진하고, 무엇을 이렇게 장려하냐면은, 걸을 수 있는 길거리. 컴팩트 디자인. 컴팩트는 약간 좀 작은 압축된 이런 느낌인데, 느낌 안 옵니다. 그리고 믹스드 유즈, 혼합된 사용이다. 여기서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 거 이거지. 걸을 수 있는 길거리라는 얘기는 인간 중심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예쁘게 길도 만들어 놓고 서식지의 보호보다는 인간 중심이구나.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제 A로 가면은, 하지만 즉 우리 처음에 등장했었던 첫 번째 나왔던 그런 풍경 도시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 이게 방금 나왔던 걸을 수 있는 길, 이걸 말하는 거지.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길은 뭐를? 자연적인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길을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거겠지? 그리고 포함한다. diverting streams, disrupting natural wetlands. 스트림은 개울이란 뜻인데 divert는 밑에 뭐 방향을 바꾸다라고 나왔을 겁니다. 이걸 바꿔서라도 길을 만들어내는 거야. 길을 내는 거야. 좋은 산책로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습지대를 방해하더라. 이렇게. 그렇습니까? 포인트. 그래서 점점 이제 너희들이 분명히 이번 9월도 그럴 것이고 이 순서 문제에서 첫 문장만 보고 답이 탁탁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포기를 해야 돼. 없을 거라 생각은 해. 하지만 단서는 있고 첫 문장이 안 보이면 분명히 말했지? 과감하게 연결은 버리라고. 나머지에서 순서를 찾아줘야 되고 얘가 여기 첫 등장이구나. 그걸 기점으로 찾아내주면 됐었다. 자, 넘겨서 38번. 삽입들. 이것도 선생님 단서를, 힌트를 좀 주고 너희들이 다 연습을 해볼 겁니다. but 미래에는 real-time collection, 실시간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insurance company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charge, pay as you drive rate 이렇게 이게 뭔가를 비용 같은 걸 부과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지. 돈을 청구하는 거야, 부과하는 거야. 너가 운전한 대로 지불하는. 요거는 충분히 보면 느낌 오잖아, 그지? 네가 운전한 대로 뭔가 돈을 낸다는 얘기구나. 그러한 레이트, 비율을 부과할 수 있게 해준다. 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실제 행동입니다. 도로에서의. 운전이겠지 뭐. 또 다른 단서 있다. 뭐랑 반대로 일반화되어진 stereotypes, certain at-risk groups, 위험성이 있는 그룹이라는 고정관념. 일반화된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전환이 됐으니까 지금 분명히 얘가 전환점이 되는 문장일 거야. 벗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핵심은 여기 우선 등장했잖아, 그치? 실시간 정보 수집입니다. 실시간 자료 수집. 그게 뭐 한다? 이걸 가능하게 해줘. 이게 다 버리고. 이 중요한 건 이거잖아. 네가 운전한 대로 돈을 내는 거. 실시간 자료를 수집해서 운전한 대로 돈을 내게 한대. 그리고 여기서 끝나도 되고 하나 더 가자면 실제 행동이 되는 거지.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우선 이 두 개만 가도 돼. 두 개만 가도 되지만 뭐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얘와 반대라는 얘기는 지금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그룹, 얘는 상대 개념이다. 그러면은 내가 밑에서 글을 보면서 이 상황인지 이렇게 두 개를 보고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상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상황인지. 자, 얘는 너희들이 그냥 밑에서 지금 기준점 잡아줬지? 뭐 하는 상황을 찾아야 되냐면은 실시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네가 운전하는 운전대로 뭔가를 지불을 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룹은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룹과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삭이 충분하지. 이렇게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지. 그건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진짜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바로 찾을 수 있어. 한번 찾아보자. 저 문장만 찾으면, 저 내용만. 상황만 찾아주면 바로 답 나옵니다.
어디서 포인트 잡았어?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엔더 마인즈는 어떻게 해석해? 그렇지. 어디가 포인트? 상관없이잖아.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일단은, 네. 그룹이라는 게 여기서 이 그룹이잖아. 그룹이 해당된다고 보죠. 그룹이 이루어진 상황이야. 어디가 포인트? 응. 응. 그렇지. 나이스. 어디를 기준으로 잡았어? 요거? 응. 응.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그 그룹을 정하는 기준이 뭐였어? 이거잖아. 그러면 네 말대로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그룹화 되어 있다. 이해돼? 다시 한번.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관없이 뭐만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이거잖아. 야, 위험하면 너 돈 더 내라 이거지. 자, 그럼 이 상황, 위험하면 돈을 더 내라는 상황이 그룹 저진 상황이냐? 좀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룹 상황이 아니야. 실시간 자료 수집이 있어야 돼. 즉, 이런 그룹의 고정관념이라고 했어. 즉, 그룹화라는 얘기는 뭐가 기준으로? 위험을 기준으로 지금 그룹 잡는 거야. 너 위험하냐? 아니냐? 이건 그룹인 거야. 그래서 위험한 사람에게 돈을 더 내게 한다. 그룹에 따라서 돈을 더 내게 한다. 같은 얘기.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그룹이 아닌 상황을 찾아야지. 자, 가봅시다. 3번부터 명확하니까 가도 됐었어. 자, 이런 종류의, 이거 보자마자 넘기면 되잖아. classification. 이건 그룹이란 뜻이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그룹이 안 정해진 상황 찾아야 바로 넘기면 되는 거야. 4번에 나쁘거나 높은 위험의 개인 운전자들은 엔더바인지 결국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역시나 여기입니다.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그룹이란 말이 나왔는데 at risk 그룹이라고 했잖아. 즉 위험한 그룹이라고 나눴어. 그럼 그룹의 기준이 위험성이 된 거야. 위험성. 아, 그룹이 아닌 상황 찾아야 되는데 이 그룹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성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위험해. 너희들은 안 위험해. 아, 이렇게 그룹을 나눴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 상황에서 위험한 사람들은 돈을 더 낼 것이다. 아, 그룹으로 나눠진 상황인 거지. 너희들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돈 더 내. 너희는 안 위험하니까 돈 덜 내. 이 상황, 요것만 눈치챘다면, 아직도 그룹이 존재하는 상황이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즉, 여기,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하이 리스크를 보고서, 아, 여기까지는 아직 그룹이 있는 상황이구나. 그룹져진 상황인 거야. 그러다 5번에, 빅 브라더, 이걸 알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몰랐더라면 넘어갈게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의한다? 여기 있네. 실시간 모니터링. 아, 실시간 자료 수집이 여기 나오는 거야. 후벌이 되는 거지. 오케이. 만약 이게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안 보여요.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서 봐도 돼. 어쨌든 이 기준만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거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보면 더 확 이해가 되겠지. 보험회사들은 예상이 되어지는데 error on the shape side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만전을 기한다라고. 이거는 그냥 보험회사 얘기구나. 너무 얘들은 만전을 기해. 그들은 계산을 해. calculate 위험을 뭘 통해서 쏘를 올리니까 철저하게 위험을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피킹, 추징, 골라내고 선택을 하면서 고객들이고 그들이 인슈어하는 당연히 보험을 제공하는 고객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고객들을 뭐 한다? 이거 하는 거야.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을 골라낸다,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아무나 안 들어준다. 그들은요, boring, 되게 뭐 따분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 지금 이제 보험의 역할이 되겠지. 뭐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보험의 역할은 shield everyone and everything.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shield 해주는 거야.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지. disastrous, 재앙과 같은 손실로부터 방어해주는 일이다.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뭐 또 꽂혀 있지 말고. 그냥 보험회사의 기능, 역할에 관한 얘기구나. unlike니까 다르게. 이런 제조업과는 다르게 nothing truly revolutionary. 어떠한 진정한 혁신적인, 혁명적인 것이 아무것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얘기죠. 보험이 이거는 뭐 새로운 거에 뭐 개발하지 않는다. 그냥 모든 것과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혁신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세기 동안 이런 보험회사는요 바꿨다. 부과했다죠. 한 번 더 부과를 했는데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프리미엄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툭하면 프리미엄, 우유도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무슨 뜻이지? 원래는 그냥 추가 요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좀 더 비싸다는 얘기야. 좀 더 비싼 제품을 프리미엄, 왜? 더 좋으니까. 야, 이것도 좋으니까 추가 요금 내서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막 쓰는 거지. 원래는 그냥 추가 요금이다. 그래서 더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high risk categories, 높은 위험성의 분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내게 한답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 남성 운전자 30세 이하, extreme 스포츠, 이런 enthusiast, 열정가들, 애호가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들어봤어, 그치? 스포츠카를 사면 보험료가 비싸. 이건 정상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차보다 더 비쌉니다. 왜? 얘들은 사고 날 확률이 크니까, 야, 너 더 돈 많이 내. 이렇게 부과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종류의 분류가 종종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biases, 편견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혹은 outright discrimination against. 자, 이것도 차별이란 뜻이죠. right은 원래 권리란 뜻인데 권리 밖에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내 권리 밖에 차별, 나를 차별시킨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disadvantaged groups, 불리한 그룹들. 내가 30세 이하야. 나 스포츠카 샀어. 나 흡연자야. 불리한 사람.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쁘거나 높은 위험의 이런 개인 운전자들은 결국에 더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보험회사에게. 뭐랑은 상관없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리든 나이 들든 어쨌든 이런 분류의 기준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돈을 더 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분류해서 보험회사 지불 측정하는 내용이었고, 하지만 이제 미래일이었잖아. 미래에는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분류 위험이 아니라 실제 운전을 가지고서 돈을 내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지. 얘는 뭔지?
아는 사람, 빅브라더가 뭔지. 처음 들어봤나? 처음 들었어? 아, 내가 말했었나? 그지? 이거 기억나? 기억나? 이게 그거였잖아. 뭐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 그지? 옛날 소설에 등장하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였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그냥 나의 24시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잖아. 말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거야. 빅 브라더 하면은 그냥 실시간 감시나 통제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실시간 감시나 통제. 우리 뭐 관찰 카메라 같은 거다. 관찰 카메라. 그것의 connotation, 함축적 의미는 그냥 의미라고 하면 돼요. 몰라도 상관없었고. 그래서 이 실시간 감시가 위협적이다. 실시간 자료 수집 위협적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실시간 감시에, 그들 운전 감시에. 왜냐하면은 만약 그것이 더 낮은 보험료를 의미한다면, 보험료만 낮출 수 있다면 괜찮겠지. 결국 뭐 해석을 통해서 뭐 없잖아, 그지? 이 상황만 찾으면은 된다. 였었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마지막 39번을 볼 건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자. 78 연락 틀렸다.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문장을 보면은 this 이것은 서 있어. in contrast to 뭐뭐에 대조해서 반대 측면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반대 대조. 초창기에 figurative art의 반대에 있다. 이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하지만 밑에 주지 않았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F 예술이라고 할게. F 예술의 반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 had been focused. 여기도 as 있잖아. 형용사 앞에 as면 무조건 뒤에 as 있어야 돼. 여기 있잖아. 그지? 형용사 앞에 as면 무조건 as. 뭐뭐만큼. 하지만 하나 더. as A, as B가 나왔어. B만큼 A 하다지. B만큼 A 하다라는 뜻이지. B가 중요하겠니? A가 중요하겠니? 나는 그녀만큼, 나도 그녀만큼 똑똑해. 누가 똑똑한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똑똑한 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덜 중요한 정보. 비교하자면은 여기에 또 초점이 가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여기는 집착하는 부분 아니다. 무시해도 된다. 자, 그럼 어디에 집중하느냐? Representing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 and the space he or she was painting. 딱 봐도 이런 것도 버릴 수 있겠네. 그리는 대상이나 지금 그림 그린 얘기인데 또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 최대한 막 걸러내. 그러면 결국 남게 되는 걸 무시하고 비동사 해석 안 되니까 집중한다는 얘기네. 집중. 무엇에? 예술가가 그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여기 글자 누워있잖아.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는 것. 아는 것에 집중.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 한 번 더 줄일 수 있어. 한 번 더. 물체와 장소. 이건 뭐 알아서 뭐 하나 빼든지. 어쨌든 거기에 대해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한다. 표현하는 것에 집중한다. 뭐 빼면 돼? 집중 같은 것도 필요 없잖아. 그냥 표현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주어진 문장의 포인트는 어쨌든 이런 예술이 있어. 이게 더 초창기 버전이래. 이거는 아는 것. 역시나 뒤에 거 빼도 되겠지.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게 F 예술이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 깔끔해지잖아. 정리를 하라니. 이것은 반대 입장에 서 있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 입장을 찾아야지라고 분명히 할 텐데,
애매하잖아, 그치? 그리고 잘 안 찾아집니다. 안 찾아져. 대신에 이 글은 단절, 분명한 단절이 있거든? 연결이 안 되는? 거기를 한번 지금부터 찾아. 단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시작. 찾아봐.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 1차적으로. 뭐가 단절이었어? 어. 음. 여기는, 음, 음. 그렇게,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 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보고 A잖아. 보고 B가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 A, B 두 가지를, 에 대한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A, A.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정보가 없어, 그지? 이 말대로. 하지만 여기는 정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상황이 정보가 없는 상황. 근데 네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어. 어디가 단절이야? 응, 응, 응. 오케이. 알았어. 아직 안 보여. 어디가? 포인트. 응. 아, 진짜? 음. 너는 이게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되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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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그건 아니었어. 그거 말고 더 분명한 단절이 안 맞는 게 완전히 안 맞는 게 아니야. 더 분명한 게 있어. 얘랑 얘는 안 되는데, 이거.
모르겠어. 여기 못 찾았어. 아닌 것 같아. 뭔가 확실하진 않지. 자, 봅시다. 거의 모든 이거 나오네. 이런 그림들. 피겨가 원래는 인물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구상하라고 해요. 나도 몰라. 구상화가 뭔지 몰라. 그냥 구상하라고 한데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냥 알려준 거다. 그래서 모든 구상화 그림들 우리가 익숙해. 그런 구상화 그림들은 are in perspective. 밑에 나와 있었나? 안 나왔어도 얘는 알아야 되지, 그지? 미술 얘기 나올 때 perspective는 원근법. 얘를 관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근법으로 봐야지. 미술 얘기니까. 모든 구상화는 원근법 안에 있다는 얘기야. 원근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지.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읽었으면은 여기 꽂혔어야 돼. 모든 그림은 원근법이구나. 그들은 제시합니다. Foreshortened figures and objects. shortened니까 뭔가 좀 이렇게 줄어든, 짧아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인물과 대상을 제시를 하는데 diminish, 감소하는, 줄어드는 뭐 할 때? 그들이 이동을 할 때요.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of the point. 이런 단어도 몰라도 된다. focal은 말 그대로 focus, 집중하는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그림에 집중하는 포인트로부터 그들이 멀어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그지? 작아지는 인물이나 대상을 표현한다. 이게 원근법에 대한 그냥 설명인 거잖아. 내가 저기서 멀어지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원근법이야. 그냥 원근법 설명했어. 자, 그림이야. 이런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은 represent, 표현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방식을 표현하는 거야.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 보고 있는 그 장면을 특정한 공간에 위치해서 보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세상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원근법 얘기네. 그럼 계속 머릿속에 뭐가?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이거잖아. 세상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근법이다. 자, 이러한 그림들은요, 아름다웠습니다. own right이니까 그 자체만으로, 그 고유의 right, 권리, 이것에서도 아름답다. 자체만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do not represent, 표현하지 않습니다. 장면을 as we might se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대로, 보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빵 이렇게 돼야지. 뭐야, 지금까지 내가 보는 대로 표현하는 게 원근법이었잖아. 근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들은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아예 반대잖아, 아예. 느껴져? 여기지. 뭐 이상한데? 이게 돼야지. 하우에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디스라고 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와야 되는데. 뭐야. 표현하지 않는다. 집어넣어 볼게. 이것은 이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방금 나왔던 계속 원근법이 되는 거야. 이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은 뭐랑 대조적이다? 초창기 구상화. 그 이전의 그림과는 반대란 얘기야. 그 이전의 반대는 어떤 상황이야? 집중하는데 아는 것에 집중한다잖아. 즉, 보이는 것보다는 아는 것에 집중하는 그림이 그 전에 그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에, 아는 것. 솔직히 이해는 안 돼, 그치? 머리로 이해는 잘 안 되잖아. 뭔 차이인데, 아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그치? 하지만, 어쨌든 1, 2번이 연결이 안 된다. 2번으로 가야 된다.
자, 아는 것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니? 내가 지금 태양이 있어. 그 다음에 꽃이 있어. 당연히 뭐가 더 커? 실제 크기는 태양이 얼마나 크잖아. 하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내 눈앞에는 꽃이 커 보이니? 태양이 커 보이니? 꽃이 커 보이잖아, 꽃이. 그래서 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 그리고 태양 이렇게 그려. 이게 이제 원근법이 적용된 현재의 구상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고대 그림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좀 멀리 가면은 아는 것에 집중한 그림. 태양은 열나 커. 그리고 여기 사람은 요만해. 꽃도 요만해. 즉,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보는 대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그리는. 이게 이제 옛날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까지 우리가 뭐 전문가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원근법이 들어간 것, 이런 고대 옛날 스타일과는 대조적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그림들이 이제 옛날 그림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 그림들, 초창기 그림들은 아름다워. 하지만 장면을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것들은 또한 less informative 하다. 정보도 덜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정보도 덜 들어가 있어. as to the about이었지? about layout of space they represent. 그들이 표현하는 공간에 대한 구성. 이런 외곽, 레이아웃, 구성에 관한 정보도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태양 막 이렇게 놓고 사람 여기 막 옆에 서 있고, 이게 고대 그림이야, 꽃 있고. 이게 지금 어디 공간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뭐야? 이렇게 된다고. 정보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 다시 원근법 나왔어. 원근법과 정보가, 그 공간적인 공간에 관한 정보와 이런 원근법이 go together, 함께 간다라는 사실은 동격대십니다. 동격대. 이것들이 함께 간다. 즉, 방금과 이제 대조잖아. 이거는 원근법이 없으니까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원근법이 있어야지 공간에 대한 정보가 같이 보이는 거야. 라는 사실은 드러냅니다. Something important about seeing. 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뭔가를 드러내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근법 얘기하다가, 중간에 원근법이 없는 그림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잖니? 원근법이 있어야지 공간에 대한 정보도 드러나는 거야. 라는 사실이, 뭔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 중요한 얘기가 5번이 되는 거. 우리는 볼 뿐 아니라 세상을 뭘 통해서 egocentric frame, but also see it in a way that allows extract information, distance, outward. 이것도 주어졌으면 아는데 안 주어졌다는 얘기는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에고가 무슨 얘기인데, 에고가. 자아를 에고라고 하잖아. 나 자신, 자아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아 중심적 틀,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볼 뿐 아니라 세상을 그냥 내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냥 고대 그림, 이런 거. 내가 봤을 때 태양은 열나 중요하고 커. 내가 봤을 때 달은 안 좋은 거야. 달 요만하게 그려. 그러니까 내 중심인 거야. 원시인들 생각해주면 이런 사람. 이렇게 볼 뿐 아니라 우린 또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extract, 추출해낼 수 있는 거리, 사이즈, 어떤 대상에 우리랑 관련된, 그리고 서로 관련된 이런 것들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걸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원근법을 적용해서도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은 어렵지만 원근법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있는 상태로도 세상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4번을 많이 했기 때문에 4번이 지금 이게 들어가기에는 전혀 내용상 맞지 않다라는 건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
저 내용을 기준으로 찾으려고 하면 어차피 애초에 안 됐어. 그지? 어려워. 너무 어려워. 확실한 단절. 1번과 2번에 확실한 단절 느껴졌지? 그런 걸 찾아야 될 때도 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원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요때만 선생님이 잠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만 한번 뺄게. 수업이 없고, 토요일 날, 일요일 정상 수업 갈 거고, 단어만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되지. 오늘 23, 4까지 봤으니까, 3, 4, 25하고 26 하면 되고, 자, 숙제는 뭐라 그랬니? 지금 받은 그 탑10 책에 있던 모의고사 1회분을 풀어오는 게 숙제라 그랬어. 일주일 동안. 풀고, 뭐 화요일이나 제일 좋은 게 베스트,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풀고, 틀린 것들 계속 그 다음 요일에 좀 계속 오답 노트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시 풀어보고. 알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26까지야? 미안해. 그럼 27, 28 이렇게 우선 하면 되겠다. 8월 31일이지? 수고했습니다.